자, 상한가 보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상한가 종목 전에 금요일에 좀 강세였던 테마가 중국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관련주가 좀 강세였는데요. 원래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마이크로 플라즈마 환자 수가 한 50여 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60명 정도 꽤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전체 환자 수로 보면 꽤 많지는 않은데 좀 확산되는 그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질병관리청이 위기 단계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여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번 주 어쨌든 주말을 보내면서 환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확산 속도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으로는 RF 세미, 대유 AP, 큐로셀, 맥 ICS 이렇게 있는데요. 상한가 재료 없이 간 종목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종목 중에 한번 조건부로 맥 ICS 정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RF 셈인데요. 반도체 칩 설계 개발 제조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올해 초에 경영권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그 내용이 같이 또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아주 크게 움직인 적이 있는데, 경영권 변경된 그 주체는 개인주주에서 진평전자로 경영권이 변경됩니다. 이 진평전자는 뭐 하는 회사냐면 2차전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업체거든요. 그 배터리 업체, 원래는 이 업체가 일반적인 반도체 칩 업체인데 2차전지 배터리로 사업이 이제 변경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전에 우리 그 2차전지 관련주들 급등하기 전에 요 재료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힌 거죠, 과거에는. 근데 그 이후에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재료는, 상한가 재료는 전환사채 발행 대상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래 이 회사는 진평전자로 경영권이 변경된 이후에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자금을, 전환사채 자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조금 조건이 안 맞았는지 굉장히 좀 미뤄지고 전환사채 투자자 모집 발행 자체가 좀 불발로 될 그런 우려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주가도 이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데 전환사채 투자자가 조금 불발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지난 목요일에 원래 투자조합이 아니고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전환사채 투자를 한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 같다,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환사채 발행가도, 전환사채 전환가액도 원래 애초에 투자조합이 있을 때는 5,200원이었는데 신한투자증권으로 발행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발행가가, 전환사채 전환가액이 6,8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아주 좀 거의 주식으로 친다면 상한가 곱하기 3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데, 이 재료가 먹힌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히스카 우려, 낮은 가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해소되고 이제 그만큼 더 비싸게 발행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주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재료의 가치는 괜찮고요. 괜찮고 실적 전망이나 재무 안정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재료가 아주 길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RF셈인데요. 이 당시에 3월 말 4월 초부터 이때 그 전환사채 발행과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진평증자로 경영권 이전 계획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었고요.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 한번 보면은 또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랐었는데, 이제 2차전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한번 상한가 갔었고요. 이 당시에는
그 이 회사가 IR을 진행했습니다. IR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관해서 IR을 진행하면서 한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쭉 빠져버렸습니다. 이 빠진 이 주가의 흐름과 이 시기가 에코프로가 한번 조정 나올 때 그 당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에코프로가. 네, 이 당시죠. 에코프로가 아마 큰 폭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 이 종목도 2차 전지 기대감에서 이제 뭐 시장이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시장이 뭐 이렇게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우려감도 이렇게 이 종목에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에코프로와 같이 빠졌습니다. 네, 같이 빠진 이후에 쭉 빠졌다가 얼마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마 지수도 이때부터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난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아마 6시 오후 6시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6시 이후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대상자 변경과 신한투자증권으로 변경된다는 그 내용과 발행가도 전환사채 전환가격도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주가의 시초가부터 상한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일중 차트 흐름을 보면 금요일에 주가가 시초가부터 상한가 쭉 갔다가 거의 상한가 풀리지 않을 듯 했는데 이때 대량 거래가 상한가에 큰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 매물이 나왔는데 쭉 흘러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종목을 거의 대량 매물로 소화하고 나서 거의 다시 또 상한가를 버텨주고 있는 그런 내용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현재 이 재료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길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 금요일에 이 잠재적인 매물을 소화하고 상한가 버티고 있었다는 이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남아 있는데 너무 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우상향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짧은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유 AP가 상한가 갔었는데요. 이 내용은 대유 AP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그 관계 회사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상한가 영상 10월 27일에 위니아, 10월 31일에 대유 에이텍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회사의 지배 구조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면 그룹의 대유 위니아 그룹의 모회사는 대유 에이텍입니다. 네, 대유 에이텍이고요. 대유 에이텍이 위니아 지분을 69% 가지고 있고 이건 관리 종목이고요. 또한 대유 AP 지분도 62% 가지고 있습니다. 대유 AP의 자회사, 그러니까 대유 에이텍이 모회사고 대유 AP가 자회사고 이 손자회사 대유 위니아 에이드가 지금 회사가 부도나서 법정관리 그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법원에서 기업 워크아웃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 간 부분은 금요일에 상한가 간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추측하건대 위니아 에이드의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법정 관리 지나서 이제 기업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었던 그 우려감이 이제 해소되고 기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업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니까 대유 위니아 에이드는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갈 수는 없고요. 그 대주주인 대유 AP가 상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적이나 재무 안정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기업이고요. 이 종목은 상한가였지만 매도 잔량이 남아 있는 상한가였습니다. 자, 대유 AP 주가인데요. 주가 좀 차트 좀 길게 본다면 대유 위니아 그룹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쭉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대유 위니아 에이드 자회사 위니아 에이드가 부도가 나면서 주가가 쭉 한 차례 크게 빠졌다가 이제 법정 관리가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이제 상한가 같다 보면 되는데
뚜렷한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회사 위니아 에이드의 경영 정상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바로 위에 4,4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좀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매물대가 있는데 종목은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갈 종목도 아닙니다만 이미 재료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료는 아니고요.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시가총액도 작고 소규모 기업이고 또 한 차례 부도가 난 기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냥 뭐 아주 조그마한 소액으로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은 그냥 장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 회생 절차 정상적으로 졸업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주가는 회복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이 종목은 투자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투자를 권하지는 않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로 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큐로셀인데요. 신규 등록 종목, 신규 등록 이틀 만에 상한가 같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요즘에 신규 상장하는 신규 등록 종목들 보면 첫날에만 반짝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쭉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은 의외로 첫날에 양호한 움직임이었고 양호하게 잘 버텼고요. 둘째 날에 상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금요일 상한가 간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뉴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 진스크립트 바이오와 카티 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 진스크립트 바이오는 일종의 CMO 업체입니다. 바이오 임상 위탁 대행 업체인데 그 업체와 세포 치료제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는 이 내용은 큐로셀에게 호재가 아니고 진스크립트에게 호재죠. 그래서 이 일부 뭐 인터넷 기사에 보면 이 내용이 상한가 이후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쪽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공모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낮게 공모가가 책정이 되었는데 회사가 정권사 주관사 정권사에서 평가했던 금액이 적정 주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 한 4만 원대였는데요. 이 회사 희망 공모가 밴드는 29,000원에서 33,000원 정도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공모가 평균치가 31,650원이었는데요. 의외로 한국거래소에서 확정 공모가를 지정을 하면서 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뭐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희망 공모가 밴드 평균치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낮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그 주가가 상장하자마자 많이 안 빠졌습니다. 공모가가 많이 비싸게 책정되었으면 잠시 올랐다가 쭉 빠져서 이 우방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가가 워낙 쌌기 때문에 아마 상장 첫날에 종목이 양호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날에 주가가 공모가 매력이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모가 되어 있었다는 그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료도 뭐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단지 그 공모가가 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가격이 상한가 가면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뭐 짧은 단기 매매 수준으로 막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는 맥 ICS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중국 폐렴, 플라즈마, 마이코 플라즈마 관련해서 그 폐렴이 중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어린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국내에서도 같이 유입이 돼가지고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일부 종목들이 상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맥 ICS만 상한가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비교적 강한 흐름이었다.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태국 공주가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한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이 재료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국내 우리 그 질병관리청이 마이크로 플라즈마에 대해 가지고 위기 단계를 딱 올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청에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뭐 주의 단계로 올린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그 단계인데 아마 주말을 지나면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환자가 국내 환자가 아마 급증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위기 단계를 올릴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위기 단계를 지정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초에 아마 이번 주 뭐 월요일 정도 되면은 아마 마이코플라즈마 환자가 주말에 어느 정도 좀 확산했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기사에 나올 텐데요. 그 부분 하고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대응 단계, 위기 대응 단계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건부로 중 내지 하 정도 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요. 자, 맥 ICS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국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전해지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기대감, 뭐 확산 기대감이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관리청이 위기 단계를 올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 위에 매물대 여기가 4,500원, 4,600원 단계인데요. 아마 여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위기 대응 단계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은. 근데 지금 현재는 관찰만 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짧은 단기 매매에 대응하시되 질병관리청의 위기 대응 단계 이 단계를 위기 단계를 지정하느냐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월요일에 갭을 너무 심하게 떠서 출발하지 않고 저 아래에서 아마 출발한다면 좀 윗방향으로 변동성은 줄 것 같습니다. 너무 세게 출발하면 매매 조심해야 되고 아래쪽에서 뭐 어느 정도 좀 낮은 가격에서 이제 출발한다면 양봉 내지는 윗꼬리 캔들을 기대하고 한번 매매 정도는 참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질병관리청의 대응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증시가 주말에 뭐 급적으로 아주 큰 폭의 반등이 나와가지고 아마 이번 주 초에 나름 뭐 시장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장 대응 잘 하시고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